비가 내리는 서울의 오후,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여기 앉을게요.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지은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모르는 척 창밖을 봤지만 이미 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뒤덮인 오피스 빌딩이 하늘을 찌르는 서울. 마케팅 회사 비전 크리에이티브의 15층 회의실에서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28살의 그녀는 팀 리더로 승진한 지 겨우 석 달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루틴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새로운 프로젝트 드림 웨이브 한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캠페인을 위해 외부 디자이너를 초대했기 때문이다.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피로는 겨운에 쌓인 눈처럼 무거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긴 웨이브 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베이지 코트 아래 흰 블라우스가 부드럽게 드러났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포트폴리오에서 본 그 세련된 그래픽 스타일이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수아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가에 스치는 그림자는 깊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은은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팀원들이 모여들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민준이 자료를 나눠주며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요. 꿈과 자유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지은은 수아를 보며 물었다. 수아 씨, 포트폴리오에서 본 그 파스텔 톤의 디자인, 이번에 적용해볼까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은 씨, 제가 생각한 컨셉은 바다처럼 자유로운 파도예요. 여성의 감정을 물결처럼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말투에 지은은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회의 중간 수아가 스케치를 보여줄 때 손이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업무 스트레스인가?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팀원들이 우산을 챙겨나가고 지은과 수아만 남았다. 비가 이렇게 올 줄 몰랐네요. 같이 택시 타실래요? 지은이 물었다. 수아가 웃었다. 좋아요. 제가 사는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수아가 창문을 열고 비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서울의 비는 항상 이렇게 쓸쓸하죠. 제주에서 자랐는데 거기 비는 더 부드러웠어요.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제주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바다 소리가 들리는 곳,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수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 프리랜서 생활의 고독.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서울 태생이에요. 회사 생활이 전부라서 가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수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럴 때마다 작은 휴식이 필요하죠.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나무 문을 열자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수아가 라떼를 마시며 말했다. 지은 씨, 오늘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감성적인 슬로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은은 뺨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고마워요. 수아 씨 디자인 없인 불가능할 텐데 밤이 깊어지며 카페의 재즈 멜로디가 배경이 됐다. 수아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이런 대화예요. 보통 클라이언트와는 이렇게 깊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지은은 그 말에 용기를 내 물었다. 수아 씨, 특별한 사람 없나요? 프리랜서 생활하다 보면 외로울 텐데 수아의 미소가 사라졌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 침묵 속에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대신 커피 잔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다. 데스크톱에 수아의 스케치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파스텔 톤의 파도가 여성의 실루엣을 감싸는 디자인. 이게 우리 프로젝트가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제의 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수아와의 만남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직감했다. 점심시간, 지은은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점심 같이 어때요? 회사 근처 일식집. 답이 왔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그들은 작은 일식집에서 초밥을 먹으며 웃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지은 씨, 당신 눈빛이 좋아요. 강하지만 부드러워요. 지은은 당황하며 웃었다. 그런가요? 수아 씨는 눈이 깊어요. 바다 같아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두 사람은 매일 만나게 됐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 수아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피곤하시죠? 제가 마사지해 줄까요? 그 손길에 지은의 몸이 떨렸다. 이 감정은 위험해. 업무보다 더 하지만 그녀는 피할 수 없었다. 주말, 지은은 수아를 한강공원으로 불렀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반짝였다. 여기 오니 마음이 가벼워져요. 수아가 말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손이 스치고 시선이 얽혔다. 그 순간 지은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수아 씨, 당신이 좋아. 수아의 눈이 커졌다. 지은 씨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다. 사무실에서 몰래 시선을 주고받고 퇴근 후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아의 아파트는 이태원 근처 작은 스튜디오였다. 지은이 처음 방문한 날 수아가 와인을 따랐다. 이 집, 제 안식처예요. 벽에는 제주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과거 연인 이야기 남자였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넘어선 그녀의 혼란. 나는 여자를 사랑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은 씨를 만나고 지은은 수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도 그래? 처음이야.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키스가 시작됐다. 부드럽고 깊고 서울의 밤처럼 길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로젝트 중반, 민준이 지은에게 말했다. 수아 씨, 과거에 스캔들이 있었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설마 그녀는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 씨, 과거에 무슨 일 있었어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당신을 속일 생각 없어요.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울었다. 감정이 피어났지만 그것은 이미 위험한 가시덤불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지은은 수아의 아파트 소파에서 눈을 떴다. 어제의 키스 맛이 아직 입술에 남아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뒤엉켜 있었다. 수아야, 일어났어.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지은은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태원의 아침 거리는 활기찼다. 지은은 수아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사무실로 향했다. 미안, 어제 너무 늦었어. 오늘 프로젝트 미팅에서 봐.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어제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아의 과거 스캔들, 클라이언트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 지은은 믿고 싶지 않았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데스크에 앉아 자료를 펼쳤다. 드림웨이브 프로젝트는 이제 절정에 달했다. 캠페인 포스터 디자인을 마무지어야 했고 수아의 그래픽이 핵심이었다. 미팅 시간, 수아가 도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지은은 그 안에 숨겨진 피로를 느꼈다. 지은 씨, 어제 디자인 수정했어요. 보실래요? 수아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색채가 여성의 얼굴을 감쌌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 감성이 딱 맞아요.
하지만 회의 중 그녀의 시선은 수아의 손에 머물렀다. 그 손이 어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던 손. 민준이 말했다. 이 디자인으로 가자. 클라이언트 피드백도 좋대. 팀원들이 박수를 쳤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점심시간, 지은은 수아를 데리고 회사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걸으며 그녀는 용기를 냈다. 수아야, 어제 민준 오빠가 말한 그 소문. 사실이야. 수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나뭇잎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은아, 그건 다 지난 일이야. 3년 전 한 클라이언트와 가까워졌는데 오해가 생겼어. 나는 그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외로웠을 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외로워.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감정이. 이 수아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하지만 너를 만난 건 운명 같아. 믿어줄래? 그들의 손이 얽힌 채 공원의 바람이 불어왔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이겨내자. 그날 오후 프로젝트 작업이 재개됐다. 지은과 수아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나란히 앉아 아이디어를 나눴다. 수아의 손이 지은의 팔을 스치고 그럴 때마다 작은 전율이 일었다. 이 부분 더 로맨틱하게 할까? 수아가 속삭였다. 지은은 웃었다. 그래. 우리처럼 밤이 깊어지자.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했다. 지은은 수아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 집으로 가자. 내 아파트에서 일 마무리할까? 수아의 눈이 밝아졌다. 좋아. 지은의 아파트는 여의도 근처 작은 원룸이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그녀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파스타와 와인. 테이블에 앉아 먹으며 수아가 말했다. 지은아, 내 집 분위기 좋아. 따뜻해. 지은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너가 있어서 그래. 그들은 소파로 옮겨 앉아 영화를 틀었다.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수아가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곤해? 지은이 물었다. 아니.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어.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 키스는 더 깊었고 손길은 더 대담했다. 지은의 손이 수아의 블라우스를 풀었고 수아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부드럽고 뜨겁고 서울의 겨울처럼 차갑지 않은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수아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다. 회사 이메일에 클라이언트 피드백이 도착했다. 디자인이 좋지만 더 혁신적으로. 지은은 수아를 깨웠다. 일 시작하자. 오늘 마감이야. 그들은 아파트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웃었다. 하지만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구연인. 수아가 황급히 끊었다. 지은은 보지 못한 척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무렵 팀 파티가 열렸다. 강남의 라운지 바에서 모두가 잔을 들었다. 민준이 토스트를 했다. 지은과 수아 덕분에 성공했어. 수아가 지은의 손을 몰래 쥐었다. 하지만 파티 중 한 여자가 수아에게 다가왔다. 수아 씨, 오랜만이야. 그때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수아의 과거 클라이언트였다. 소문이 주인공. 수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파티가 끝난 후 택시 안에서 지은은 물었다. 그 사람, 누구야? 수아가 한숨을 쉬었다. 과거야. 지은아, 제발. 하지만 지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너, 아직 그 사람을.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울었다. 사랑이 피어났지만 그것은 이미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수아를 피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었다. 또는 끝날지도 모를. 사무실의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차가웠다. 지은은 수아의 자리를 힐끔 보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대신 데스크 위에 놓인 메모가 눈에 띄었다. 미안해. 이야기하고 싶어. 카페에서 기다리게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여의도의 아침 안개가 한강을 감싸던 날, 지은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 일주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수아의 과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여자, 정말 오해일까? 지은은 핸드폰을 쥐고 메시지를 지웠다. 대신 창밖을 봤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코트에 비가 묻어 있었다. 지은아. 우수아가 자리에 앉았다. 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왔어? 프로젝트 끝났잖아.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날 파티에서 본 사람, 정말 과거야? 3년 전 그녀가 클라이언트였고 우리는 가까워졌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제주에서 올라온 내가 서울에서 외로워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아직 연락이 와? 핸드폰에 그 이름. 우수아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봐, 삭제할게. 너만 있으면 돼. 지은은 화면을 봤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수아야, 나도 처음이야.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감정이 너무 무서워. 수아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피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날 오후, 지은은 혼자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녀는 벤치에 앉아 울었다. 수아의 미소, 그 키스, 모든 게 떠올랐다.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와인을 마시며 영화를 봤다. 하지만 화면 속 로맨스는 그녀를 더 괴롭혔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지은아, 제발 통화해. 지은은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하자. 다음 날, 그들은 남산타워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케이블카가 오가는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과거를 다 말할게. 제주에서 자랐을 때 가족은 가난했어. 서울로 올라와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프리랜서 생활은 힘들었어. 그 클라이언트는 나를 도와줬지만 그녀의 감정은 달랐어. 나는 도망쳤고 소문이 났지. 지은은 듣고 있었다. 그럼 너는? 나처럼 느껴본 적 없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너를 만난 후에야 알았어.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그래? 하지만 배신당할까 봐 무서워. 수아가 일어나 지은을 안았다. 배신 안 할게. 약속해. 그 포옹은 길었고 남산의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그 후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주말, 지은은 수아를 제주로 데려갔다. 비행기에서 수아가 말했다. 고마워. 내 고향 보여주고 싶었어. 제주의 바다는 푸르렀고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키스했다. 여기서 자랐어.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어. 수아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이제 나랑 같이라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 밤, 작은 펜션에서 그들은 다시 서로를 느꼈다. 제주의 달빛이 방을 비췄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달라졌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을 제안받았다. 팀장으로 올려줄게요. 하지만 그녀는 고민했다. 수아와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수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우리 둘이 같이 해볼까? 프리랜서로. 지은은 웃었다. 좋아. 업무보다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절친 혜린이 알게 됐다. 지은아, 수아 씨랑. 정말 혜린의 눈빛에 걱정이 서렸다. 소문 들었어. 조심해. 지은은 화를 냈다. 오해야. 믿어줘. 하지만 혜린의 말은 씨앗이 됐다. 한 달 후 회사 파티에서 수아의 과거 클라이언트가 다시 나타났다. 수아야, 나 아직도
그녀가 수아의 팔을 잡았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다. 수아가 밀어냈지만 지은의 마음은 깨졌다. 또야,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리쳤다. 너 정말 끝난 거 맞아? 수아가 울었다. 진짜야. 제발. 그 충돌은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혼자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이렇게 아픈가? 수아의 메시지가 왔다. 돌아와. 나 없이 못 살아의 지은은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부산의 파도 소리가 지은의 귀에 맴돌았다. 호텔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돌아와 라는 단어가 화면을 채웠다. 바람이 불어오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감정은 사랑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회사에 복귀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프로젝트 성공 축하해. 그런데 수아 씨는 민준의 물음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프리랜서라서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수아와의 연락은 끊겼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는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지은은 털어놨다. 사랑했어. 그런데 배신 같아서 친구가 위로했다. 시간이 약이야. 며칠 후 우연히 수아를 봤다. 강남거리, 그녀가 다른 클라이언트와 웃고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일기를 썼다. 수아야, 왜 나를 아프게 해? 그 밤 꿈에서 수아가 나타났다. 제주의 바다에서 손을 내미는 그녀. 깨어난 지은은 울었다. 결국 지은은 수아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강 카페에서 만났다. 수아의 눈은 붉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 말했다. 너의 과거가 문제야? 나를 사랑한다면 다 털어놔. 이수아는 모든 걸 고백했다. 과거 연인과의 관계, 소문이 진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한 적 없었고 그 관계는 실수였다. 너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지은은 용서를 구했다. 나도 무서웠어. 이 감정을 숨기고 싶었어. 그 후 두 사람은 새 출발을 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수아와 여행을 떠났다. 경주의 불국사로. 가을 단풍이 물든 사찰길을 걸으며 수아가 말했다. 여기 오니 마음이 평화로워. 지은은 손을 잡았다. 우리처럼 그들은 사찰에서 기도했다. 이 사랑을 지켜주소서. 서울로 돌아온 후 관계는 깊어졌다. 지은의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걸 논의했다. 같이 살아볼까? 수아가 물었다. 지은이 웃었다. 응, 하지만 천천히. 그들은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몸을 안았다. 겨울이 다가오자 첫 눈이 내렸다. 창가에 서서 눈을 보는 그들. 예쁘네. 수아가 말했다. 지은이 키스했다. 너처럼. 하지만 회사 생활은 여전했다. 지은의 상사가 물었다. 최근에 이상해. 연애 중. 지은은 부정했다. LGBT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언제쯤 공개할 수 있을까?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무서워. 고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왔다. 회사 파티에서 수아의 과거 클라이언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술에 취해 수아를 끌어안으려 했다. 수아야, 나랑 다시. 지은은 달려들어 밀쳤다. 그만해. 소란이 일었다. 민준이 중재했다. 무슨 일이야? 수아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화를 냈다. 왜 그 사람이 또 나타나? 너 연락한 거 아니야? 수아가 부정했다. 아니야. 정말 싸움은 격렬했다. 지은이 소리쳤다. 이 사랑 너무 위험해. 수아는 아파트를 나갔다. 생각할 시간 줄게. 지은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내가 너무했어. 그녀는 제주로 날아갔다.
수아의 고향에서 기다렸다. 해변에 서서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와줄래? 수아가 왔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를 안으며 지은이 말했다. 사랑해. 영원히 제주의 파도가 그들의 눈물을 씻어줬다. 제주의 바닷바람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발자국이 모래에 새겨지듯 그들의 사랑도 이렇게 영원할까? 수아야,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은 회사에 복고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 감정을 숨기지 말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혜린이 다시 찾아왔다. 지은아, 수아 씨 소문 더 들었어. 조심해. 지은은 화를 냈다. 넌 모르잖아.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혜린이 사과했다. 미안. 그냥 걱정돼서. 지은은 친구를 용서했다. 너도 이해해줄래? 언젠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에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도시락을 펼치고 와인을 마시며 웃었다. 기억나. 처음 만난 날. 수아가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날 수아가 반지를 내밀었다. 약속의 반지야. 결혼은 아니지만 지은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마워. 그들은 손가락에 끼고 키스했다. 벚꽃 잎이 그들 주위로 춤췄다. 프로젝트 후 수아는 지은의 회사에 정식 입사했다. 디자이너로.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지은은 기뻤다. 하지만 상사의 시선이 따가웠다. 두 사람이 가까워 보이네.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아야, 우리 조심하자. 수아가 안았다. 괜찮아.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어? 여름, 그들은 휴가를 갔다. 부산의 해운대로.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밤, 호텔에서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휴가 중 수아의 전화가 왔다. 과거 클라이언트로부터. 도와줘. 내 디자인 도둑 맞았어. 수아는 고민했다. 가야 할까? 지은은 반대했다. 가지마에 다시 상처받아. 수아가 갔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지쳤다. 도와줬어. 이제 끝났어.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강해. 우리 둘이니까. 가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왔다. 글로벌 캠페인. 지은과 수아가 주축이 됐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들은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이게 우리 삶이야. 하지만 루머가 커졌다.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너희 관계 문제될 수 있어.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사랑해요. 업무에 지장 없어요. 상사가 한숨 쉬었다. 생각해봐. 그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수아의 과거 클라이언트가 회사에 연락했다. 수아가 내 디자인 훔쳤대. 거짓이었다. 하지만 소란이 일었다. 지은은 수호했다.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물러났지만 회사 분위기는 나빴다. 수아가 울었다. 미안. 내가 발목 잡았어. 지은이 말했다. 아니야. 같이 싸우자. 겨울이 다시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그들은 남산에서 만났다. 케이블카를 타고 타워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다. 서울이 아름다워. 수아가 말했다. 지은이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우리처럼. 하지만 그 순간 수아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수아야, 집에 와. 결혼할 사람 소개할게.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통화가 끊겼다. 지은은 안았다. 괜찮아. 가족도 이해할 거야? 남산 타워의 불빛이 서울을 물들였다. 수아의 손이 떨리는 가운데 지은은 그녀를 꼭 안았다. 이 사랑이 가족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수아야, 나랑 같이 싸우자.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지지 않았다. 수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제주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로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수아야,
무슨 소리야? 여자랑 어머니의 눈에 실망이 서렸다. 수아가 말했다. 엄마, 이게 제 진심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인사드려요. 수아를 행복하게 할게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생각할 시간 줄게. 하지만 제주 문화가 달라 그 만남은 어색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회사 생활은 계속됐다. 프로젝트 성공으로 지은은 보너스를 받았다. 수아 덕분이야. 그녀는 수아와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강원도의 속초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에서 그들은 캠핑을 했다. 모닥불 앞에서 마시멜로를 구우며 웃었다. 가족이 이해 안 해도 우리 둘이 가족이야. 지은이 말했다. 수아가 키스했다. 응, 영원히.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거셌다. 전화가 매일 왔다. 수아야,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수아는 울며 지은에게 말했다. 엄마가 제주로 데려가려 해.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가지마, 나랑 있어. 그들은 함께 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다. 제주로 갔다. 수아의 집은 작은 마을, 바다를 마주한 집이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지은 씨, 앉아. 대화는 길었다. 지은이 말했다. 저희 사랑, 진짜예요. 수아를 포기 못해요.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으로 고통받았어. 이해할게. 천천히. 서울로 돌아온 후 관계는 안정됐다. 하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너희 관계 HR에 보고됐어. 동성애는. 회사 정책상 지은은 충격받았다. 업무에 문제 없어요. 상사가 말했다. 사임 고려해봐. 아니면 숨겨. 지은은 수아에게 말했다.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 수아가 안았다. 그럼 같이 나가자. 우리 스튜디오 차려. 그들은 결심했다. 프리랜서로 독립.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홍대 근처 창가에 바다가 그려진 벽지. 첫 클라이언트가 왔다. 화장품 브랜드. 드림 웨이브처럼 로맨틱한 디자인 부탁해. 지은과 수아는 밤새 일했다. 이게 우리 꿈이야.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여름 휴가. 그들은 유럽으로 갔다. 파리로. 에펠탑 아래에서 키스했다. 세계가 우리를 축복하는 기분. 유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귀국 후 어머니의 소식이 왔다. 수아야, 아빠가 병이야. 와. 수아는 제주로 갔다. 지은은 따라갔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내 선택 존중해. 건강히 살아.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가을, 스튜디오가 자리를 잡았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지은은 수아에게 프로포즈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아니어도 작은 파티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혜린이 말했다. 축하해. 이제 이해했어. 그 밤, 그들은 집에서 축하했다. 사랑의 밤. 하지만 겨울, 위기가 다시 왔다. 과거 클라이언트가 소송을 걸었다. 디자인 도용 거짓이었지만 비용이 들었다. 지은과 수아는 싸웠다. 왜 또? 지은이 소리쳤다. 수아가 울었다. 내 탓이야.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날, 증언으로 이겼다. 끝났어. 안도감이 왔다. 스튜디오의 불빛이 새벽까지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은 수아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고 그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 고난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 이겼어의 속삭임이 방 안을 채웠다. 독립 후 첫 해, 스튜디오는 번창했다. 웨이브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로맨틱한 디자인은 유명해졌다. 지은은 마케팅을, 수아는 디자인을 맡았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손을 잡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퇴근 후의 시간이 보상이었다. 오늘도 고생했어. 집에서 수아가 마사지를 해주며 말했다. 지은이 웃었다. 너랑 같이라서 좋아?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수아야, 지은 씨랑 잘 지내. 제주 음식을 싸왔다. 함께 먹으며 이야기했다. 엄마, 스튜디오 봐요. 어머니가 감탄했다. 잘 됐네. 축하해. 가족의 인정은 그들에게 힘을 줬다. 봄, 그들은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주말에 내려가 휴식을 취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현지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늙고 싶어. 수아가 말했다. 지은이 키스했다. 응, 같이.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는 있었다. 경쟁사가 나타났다. 옛 상사 민준의 회사. 너희 디자인 훔치려 해. 소문이 돌았다. 지은은 대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맞섰다. LGBT 테마의 캠페인. 사랑의 자유를 표현해 이 클라이언트가 열광했다. 수아의 그래픽은 무지개 파도를 그렸다. 여름, 페스티벌에 초대받았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다. 손을 잡고 행진했다. 사랑해, 군중의 함성에 눈물이 흘렀다. 이게 우리 목소리야. 혜린이 따라와 사진 찍었다. 자랑스러워. 가을, 책을 냈다. 파도처럼 피어나는 사랑 그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지은이 말했다. 업무에서 만난 그녀, 내 삶을 바꿨어. 수아가 웃었다. 위험한 감정이었지만 최고의 선물이야.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토스트했다. 두 사람의 사랑에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그들은 춤췄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수아의 건강 문제. 피곤해서. 병원 가봐.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장애. 지은은 충격받았다. 내 탓이야. 너무 무리했어. 수아를 돌보며 스튜디오를 쉬었다. 제주로 내려가 회복했다. 바다 소리가 치유였다. 괜찮아질 거야. 지은이 말했다. 수아가 미소 지었다. 너 덕분에. 회복 후 그들은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작은 일상에 감사했다.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 제주의 아침 햇살이 수아의 창문을 비췄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병 치유된 몸으로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스튜디오는 재개됐다. 수아의 건강을 위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췄다. 매일 저녁 산책하자. 지은이 제안했다. 한강길을 걸으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입양할까? 수아가 물었다. 지은이 웃었다. 언젠가. 봄 페스티벌, 그들의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다. 인파가 몰렸다. 이 파도, 로맨틱해. 관람객들이 말했다. 수아가 지은에게 속삭였다. 우리 이야기잖아. 성공의 기쁨이었다. 하지만 옛 상사가 찾아왔다. 미안해. 그때 잘못했어. 민준이었다. 화해에 손을 내밀었다. 회사에서 응원하게. 지은은 용서했다. 고마워. 이제 우리 길 가. 여름, 제주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